있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재생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개발 못지않게 그 안주도의 어떤 성과지 또 외피에만 집중하는 걸 보여주듯이 뭐 이런 형태가 좀 드러나고 있고, 또 뭐 개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화작품의 재생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하지만 또 다른 것은 다뭐 산업유사 뭐 다 지금 철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신일철공소, 구다정미소, 주명기정미소 뭐 계속 철거되고 있고요. 뭐 이 배다리 마을도 저희가 힘들게 산업 뚫어막고 개발 막고 그랬지만 뒤늦게 또 그냥 관광 논리로 여기를 투가 들어가서 그냥 가벼운 그런 볼거리 중심의 소비 중심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대 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그냥 한 번쯤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한쪽은 여전히 그 철거식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정체성과 공동체를 좀 파괴하고 있고, 또 뭐 획일적인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죠.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원도심 재생 기준과 철학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그 교육 혁신도 이루고 이를 통한 도시 혁신, 사회 혁신도 이루면서 지역을 좀 사랑하고 또 도시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인력과 그 일꾼을 배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뭐 글로벌 인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일꾼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민욱기 대표님 정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바로 이 그 스페이스 빔을 맨 처음 이 원도심의 자산 이 가치를 아시고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원도심 재생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동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구도심의 교육 자산, 그리고 제물포 고등학교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철학과 인성 이런 것을 양심과 인성을 강조하던 그런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과연 신도시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해주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 원도심 재생에 대한 그리고 이 동인천 지역의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뭐 시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분들은 바로 그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 두 분만 남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분은 아마 그 이전에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정말 그것만이 제물포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두 분 다 제물포 고등학교 자신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 만큼 특별한 사감은 없으시리라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그 모교를 사랑하는 그런 토론 내용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중제구동창회 김용범 사무부총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그 제물포고등학교 동창회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제 생각에는 앞에 말씀해 주신 다른 의견들이 이순우 교육협력관님께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멋진 기획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에 이제 의견을 전달하러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할 때 PPT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PT가 된다 그래서 PPT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상황상 PPT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을 가끔 못 볼 때도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전을 요구한 건 한 2003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요구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전을 못하게 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전을 못하게 됐고 두 번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과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1990년대부터 재보동창회가 재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재보동창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전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 교육복합단지에 대한 그 재보동창회 의견을 간단히 전달한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재미있는 도시죠. 다양한 그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도시이긴 한데 2003년에 재보 이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재보동창회에서. 그러니까 5월 3일에 이제 수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재보 이전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보 이전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학생 수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일단 지원하는, 그러니까 재보로 오시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학령 인구도 물론 이제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가 안 와서 온다고 하지 않아서 뭐 한다고 이전하자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1등 뭐 지원도 순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순위 이상 지나야 오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재고 오신 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서구나 이런 그런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지역에. 그래서 왔으니까 그쪽에 학교가 생기면 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무원 정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방송에 좀 문제도 발전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제도 통과를 지나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합군으로서 야 이게 우리가 옛날의 제도는 좀 달랐겠지만 이제 좀 더 이렇게 개방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동창회에서 재보 이전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수 줄어드는 건 도시 재개발을 해서 막겠다. 그리고 아까도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가지고 이제 재보가 그 면적이 넓습니다. 뭐 17,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넓은데 그거를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급도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급수를 낮춰서 대신에 그런 교육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런 제안도 해주셨고 뭐 그래서 일단 또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 지금과 같이 같거나 다르거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판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때는 못하게 됐죠. 이전은 아예.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다시 이제 추진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 학생 수 교육부에서 이전 재배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이제 적은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할 때 그 학교를 건설해 주는 기회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전을 추진을 했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하면 이제 이전해야 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재고가 그 재고동창회가 재고 발전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추진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인중재고동창회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전국 최고였죠. 모든 학생이 장학금이 다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시설, 기자재 지원 이런 것도 다 했죠. 또 학교 선생님들 해외여행까지 보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학생도 교사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된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구성 요건이 학생,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똑같은 교사지만 건물 이 세 개가 필요한데, 교사 즉 건물만 있고 터 건물만 있고 학생과 선생님이 오지 않는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교육청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이렇게 해서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 수렴도 했어요. 그래서 찬성이 65.8%, 반대는 34.6% 정도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병배 의원도 이제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또 지역구도 있고 그러시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송도 개발이 지연이 되고 또 지금 그러니까 연기하자. 그래서 이제 보류로 이제 당시에 연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슬슬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재고 입학생이 뭐 줄어서 지금 뭐 130명 정도 됐다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이제 작년에 레드크로스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더군다나 1인 가구들이 30% 2019년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재고동창회는 어쨌든 재고가 이거 폐교로 가는 거 아니겠냐. 130명 중에 24명은 특기생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재고가 아니라 최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아니라고 물어보면 부평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얘기하는 경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교육복합단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재고가 이전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거 이상의 한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전을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육복합단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재고 출신으로서 저도 재고 나왔는데 자기 학교가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어요. 주한학교 졸업했는데 주한학교 옮겨갔거든요. 다른 학교로 거기 뭐 무슨 병원인가 뭔가 그러고. 근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기분 나쁘면 옮기지 마세요. 네, 아니 저희가 옮기는 건 아니고요. 네.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일에 좀 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으로선 폐교가 될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 나쁘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우통골은 애초에 그 2012 전체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운동장. 그런데 그 공동장이 목적처럼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어쩌면 뜻깊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또 이렇게 목요에 대한 애정을 담아, 그리고 또 총동문회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따로 이렇게 또 수합해서 다시 또 토론하는 시간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할을 하러 나오신 만큼 조금 더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65% 정도가 찬성했다고 그 설문조사를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급히 준비하면서 약 800명 정도의 시민분들, 그 학생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75.8% 정도가 이렇게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신도시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24% 정도가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동문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역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동문이나 아니면 그 교직원 이런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 이런 쪽은 좀 반대하시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뭐 그 통계 결과는 저쪽에 그 자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그 이런 원도심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지역구이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그 애정을 가진 지역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역고등학교의 그 출신이시고, 지역고등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으시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우리 안병배 시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뭐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좌우하는 그런 시의원이시니까 뭐 특별히 영향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자, 우리 안병배 시의원님 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구 원도심 출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앉아서 10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1시간쯤 해야 되는데, 근데 앞서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나. 제가 76년도에 제고를 졸업했는데 45년 됐습니다. 45년이 되는 동안 제고 출신으로서 제가 시의원이 2002년도에 당선됐었습니다. 그때 문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을 인천시의회에서 했었어요. 그때 2003년도에 재고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6대 때 2011년도에 재고 이전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1년 또 되니까 10년을 해도 재고 이전 문제. 지역만 들어가면 재고 이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재고 졸업생으로서 정말 재고 아끼는 마음에 착잡합니다. 동문들한테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재고 발전을 위해서 네가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좀 이전해주면 안 되겠냐. 또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재고 이전 문제가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니고, 재고 이전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도성훈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공청회 이런 소통을 통해서 재고 이전 문제를 발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도심 중구, 동구 이쪽 주민들은 자존심을 상한 것처럼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흘 전에 제가 교성교육감을 인천시의회에서 모시고 기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방송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복합단지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인천교육과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재생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여러 가지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재고 이전을 논의를 했고, 물론 거기에 사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조금 전에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사들도 잘 안 가려고 그런 와중에 남부교육청도 사무공간이 적어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졌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원이라는 걸 설치하라고 했는데 영종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투에서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자 여러 군데 찾아봤겠죠. 자리가 없는데 이런 남부교육청과 또 진로교육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옮기면서 또 재거 동창회나 또 신도시에 학교 부족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정말 또랑치고 가지 잡는 식의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동창회도 있지만 주민들과 재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생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절차가 생략된 것을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중구동구에는 공립고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립학교 그것도 이전한다는 소리 나왔던 사립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다 공교육을 맺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해서 제가 중구동구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 사업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의 개발 계획도 있고요. 또 내항이 23년서부터 개방이 되면 주거단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계획까지 다 뽑아보니까 2만 가구가 더 늘어납니다. 학생 유발률을 본다면 1,500명이 넘거든요. 요즘 고등학교들이 600명에서 800명 사이입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1,900명, 2,000명 가까운 그런 학생수였지만 요즘은 줄었습니다. 600명인 학교가 원도심은 대다수입니다. 근데 1,500명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를 지을 부지가 있는가? 그거를 교육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성, 동산, 선인 이런 데에다 다 집어넣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 한 1,000명씩 되지 않습니까? 1,000명도 넘겠죠. 과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고도 많이 제가 제시를 했지만 정말 우리 중동부 주민들은 재고를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뭐를 했는지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이전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동창회에서도 많은 장학금을 주고 노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제보가 정말 100년 대계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좀 남아있는 그런 원도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좀 짧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병배 시의원님을 끝으로 여기 일단 패널 분들의 토론을 한 차례씩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 6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객석에 계신 우리 소중한 시간 같이 내주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또 이렇게 오늘 사실은 교육협력관님께서 단순히 토론만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사실상 중동부 지역의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제안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토론은 본래는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방금 교육협력관이 수렴을 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살짝 단어가 거슬리긴 하는데 어쨌든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는 묻고 싶어요. 대외협력관이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직책상을 보면 대외협력 및 의회 업무 총괄하고 교육청과 시청 간에 교육사업을 협력하는 거예요. 직책이 쭉 인천시 교육청이랑 시청이랑 또 시의회까지 이걸 하시는 분인데 학교 이전하는데 왜 나오셨나? 직책이 맞나? 교육협력관. 학교 설립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관. 이 단어랑 소통협력관이라고 교육청에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냐? 홍보팀이에요. 대변인실이랑. 단어가 주는 이미지랑 실제 하시는 일은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시청 간의 교육사업 협력인데 의회랑 그거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학교 이전에 대한 얘기 하려면 학교 설립과가 중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형으로 오신 건 알겠지만 그냥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면 끝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왜 오셨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초청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계속 페북이나 이런 곳에 말씀들을 하신대요. 자기가 본인이 설명을 할 테니까 언제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이 아닌 것 같다. 제 얘기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궁금해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민연대 정책위원회는 사실 재고 이전 그리고 원도심 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지난해에도 사실은 원도심 재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쭉 해왔어요. 그 와중에 사실 재고 이전 얘기가 나오고 인천 동인천 지역이 바로 원도심 중동부 지역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원도심 재생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서 진행되게 된 거였고 그 부분에 여러 이렇게 선배님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동창에서 모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됐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 교육청에서도 좀 누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재고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발언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쾌히 승낙을 하셔서 우리 이승우 교육협력관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왜 다른 분들이 적당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본인이 나왔는지는 이제 협력관님께서 잠깐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로 시장님이랑 다 얘기가 되신 건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교육협력관이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교육복합단지를 위해서 이제 재고 이전 추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또 교육 자체 문제까지 거슬러 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교육청은 가진 돈도 없고요. 법적 제한 규정에 굉장히 많은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 혹은 지자체, 구청 플러스 그리고 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하고의 상호 협의라든가 협의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에 관여하게 된 부분이고 또 하나의 명시적인 이유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각 과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이제 저희 교육감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교육복합단지 추진단 TF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TF팀의 구성 멤버 중에 제가 총괄기획조정관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학교 이전 분과 그리고 소통 또 여러 가지 기획 이런 어떤 TF 안에 분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 3개 분과의 총괄기획조정관으로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 주신 이 모임에 제가 찾아뵙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사실 법적으로 제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고 공익적인 그런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거로 발음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저 뒤에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시고 마이크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네, 소개. 예, 이 지역의 행복교육학교 서흥초등학교 교사 신준이라고 하고요. 동구 마을교육협의회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같이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반갑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원래 의무교육이잖아요. 물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이렇게 무상으로 가고 이런 것들, 이런 추세들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이거 역시 의무교육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는 결국 이제 우리 사회 사회에 가장 강력한 공공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에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가 공공재 역할이니까 저는 특히 공공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공재인 공립학교. 공립학교의 이전 문제는 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 당사자들 그 부분이 중요하겠으나 그 부분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중요하고 존중돼야겠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전체 인간 시민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 공공재들의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럼 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 나간 학교가 대건, 그죠? 대건, 그 다음에 인천여고, 그 다음에 강릉여중고, 예전 축현초까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공공재들이 막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이렇게 공공재들이 이렇게 막 유출이 되는 문제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아까 민웅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송도는 정말 좋은 곳인가? 그러면 송도로 가면 우리 애들이 진짜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인간으로 이렇게 올바른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맞으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애들 그렇게 못 큰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애들 그렇게 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로 송도로 가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클 수 있는가? 그럼 교육청은 무엇을 고민하는 곳인가? 교육청은 아이들 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고 단 하나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도에 가서 그래 진학률을 높이고 그런 걸 만드는 것이 그게 교육청 역할인가? 아니면 송도에 가서 이 도시 디자인을 이렇게 새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 역할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왜 도대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고에 애들이 이렇게 유출되고 지금 빠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요. 저희 정교조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선택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최소한 초등등 교육 자체에서 이미 특목고 449 문제 이미 다 얘기되고 있고요. 중점학교 이런 것들 다 폐지해야 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지금 애들 1지명부터 20지명까지 이렇게 고등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선택하는 거 선택이라는 이런 허울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정말로 근거리 배정 딱 한 가지 원칙 가지고 의무교육답게 근거리 배정 원칙 가지고 정확하게 배치를 하면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고민을 안 하는지 되게 부담스럽게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뭘 받아가야 되는지 이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1초면 10초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학력인고 감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로 다른 부분에서 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거는 재물포고 이전의 문제입니다. 재물포고 이전의 문제로 집중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일단 근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교육고 공제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어떤 장기 교육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교육청이 좀 역할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 이전만 해법인가, 어떤 교육청의 손쉬운 선택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 선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거리 배정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더 받은 다음에 손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본인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짧게 한 가지,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십시오. 오늘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저는 중구의 부의원이고요. 도시정책위원장입니다. 우선 8개 저희 행정동이 중구에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재고 이전 절대 반대라는 프랭카드를 걸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명이 동네 반장입니다. 부의원인데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일부러 제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어보면 제가 만난 사람 100% 이전 반대라고 얘기 들었지 찬성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되는 얘기지만 조성원 교육감님이 이 원도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느닷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100%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저희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교육청을 위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초창기에 2,000명, 지금 416명.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도심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2,000명에서 416명으로 줄었다 이런 것만 부각시키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저는 재고에서 또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예로 광성고등학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입니다. 똑같은. 근데 왜 학생 수만 줄어든다, 얘 명성만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동구, 이 중구, 원도심에 교육의 어떤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양 재개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KTX 인천역발 추진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원도심 계획 발전이 되면 오히려 학교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원도심이 주식으로 따지면 저평가가 돼 있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폐교? 무슨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교육청에서 진짜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맨 뒤에 계신 분 말씀 주셔가지고. 빨리 말씀드리려고 굳건하게 손들고 있었습니다. 예. 예, 뭐 학교 반대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저는 국성동 주민자치위원장 장관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 토론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학교 반대한다는 거는 당연지사고 모든 사람이 중구에 살고 있는 한은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더 하고 싶은데 생략하도록 저는 하고요. 네, 그 협력관님 지금 저기 해가지고서 그 교육복합단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면은 교육감님 공청회 열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크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복합단지는 성도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줄어드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교육감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구 밀도를 이쪽으로 원도심을 균형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축현초등학교 혹시 거기에 뭐가 들어서 있는지 아세요? 학교인문화회관. 네, 학생 문화회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잠시 후에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현초등학교 건너가고 나서 그림만 크게 학생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엄청 문화회관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거기 활용하려면은 줄 서서 예약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구, 동구, 미추홀고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질적인 학생들은 그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교육, 혁신 단지 산골짜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산이 삥 돌려져 있습니다. 제곱.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쾌적한 환경일지 몰라도 거기에 이런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우범지대에 또 우범지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공청회 제대로 해가지고 교육감님이 죽든 저희 주민이 죽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교육복합단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주민 박태순입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저 원도심 균형 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없는 곳에 무슨 발전을 기대하고 무슨 미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지금은 거의가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물포 고등학교라면은 인천의 무궁한 역사와 그 명성을 어디 못지않게 갖고 있는 그 학교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옮겨서 명문 대학이 됐습니까? 옥스포드 대학이 옮겨서 명문 대학이 됐습니까? 또 아까 이 유인물 속에 제가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송도에 이전하면 동문회에서 기부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요 문구에서 지금 방금 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제물포 고등학교에 정말 사랑하는 동문님들께서 지금 그
자금으로 해주셔서 지금의 재물포고등학교의 옛 명성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동문회에서 답변을 해드릴 텐데.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아니요 근데 저희 그 시간이 총장님, 부총장님, 대북 부총장님 잠시만 어차피 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견을 쭉 들어서 중복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리를 해주시고 예. 마지막 한 분만 더 예. 해주세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딱 두 분만 더 듣고 이제 어느 정도 답변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동인천동의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윤재진입니다. 성도 이전에 제보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단체장들하고 좀 협의를 해봤지만은 역시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최길재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100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총동문에서 1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였는데 그 100억을 가지고 재물포구를 살릴 수만